그녀 생각으로 인해 잠 한숨 못 자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을 때 그녀가 제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별뜻 없이 여행 친구로서 같이 먹자고 기다렸던 것뿐인데 제가 모쏠이라서 그런지 그녀가 혹시 제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닐까 싶어 설레기도 했습니다. 어제 계속 그녀 생각만 해서 그런지 손짓 하나, 표정이나 말투 하나 단순하게 넘겨지질 않았어요. 괜히 의식하는 제가 착각하고 있고 바보 같다는 것을 알았지만 심장의 쿵쾅거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그녀와의 특별한 하루가 시작되었고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연애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저보다 6살이나 많은 여자하고 말이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화장 지운 얼굴도 본디 예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인인 것 마냥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야 하는 아쉬운 순간이 다가왔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내 방에 와서 술이나 한잔하고 갈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심장에 마비가 올 것 같았어요. 안절부절 못하자 그녀는 제 손을 잡아 끌며 방으로 이끄는데 이게 부디 제발 꿈이 아니길 바랬죠. 마치 제가 올 것 마냥 예상이라도 한 듯 냉장고에서 술과 오징어, 안주거리를 꺼내는데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 그녀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제 저 혼자 술을 사서 자작했거든요. 오늘은 혼자 마시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술 친구까지 돼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테이블에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마셨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취하니 여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숱한 오해와 핀잔들로 고통스러워했는지 가족들 안에서 미운 오리새끼로 사는 게 얼마나 숨막히고 부담스러웠는지 술술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거짓말처럼 속에 있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제 입장을 이해했는지 술 기운을 빌어 제 대신 눈물을 흘려주고 절 안아주더라고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이제는 다 잊어요. 내가 본 철진 씨는 어느 누구보다 빛나고 멋진 사람이에요.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살았던 삶은 정말로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던 삶일 거예요. 사실은 나는 당신 같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녀는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맺혀진 채 자신도 모르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써 담담히 숨죽이며 훌쩍거리고서 술 한 잔을 연거푸 비워낸 채 입을 열었더랬죠. 나는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짐짝마냥 서로에게 떠넘겨지는 존재였어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맡기로 했는데 아버지께서도 상대 여자가 있으셔서 연애하는 동안 내내 절 눈치 주며 친척들의 손에 맡기고 돌아가며 눈칫밥을 먹게 하셨죠. 아버지는 상대 여자와 먼저 재혼해서 절 다시 엄마에게 떠넘겼고 엄마도 당시 재혼 상대가 있었는데 상대방 아들과 딸인 저를 같이 못 키운다는 재혼 상대와의 합의 아래 결국 엄마의 재혼은 깨졌어요. 엄마는 혼자 벌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절 키우셨는데 힘들 때마다 제 원망을 하셨어요. 저만 아니었더라도 약사 남편 만나서 사모님 대우받으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네가 다 망쳤다며 저를 원망하셨죠. 한평생 귀에 딱지가 지도록 모진 말을 듣고 살다가 엄마는 결국 병에 걸려 일찌감치 눈을 감으셨고 저 혼자 이 시간까지 엄마가 남겨준 집에서 외롭게 살았어요. 끝까지 모질었던 엄마는 눈을 감을 때 돼서야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떠났는데 이상하게 아직도 엄마에 대한 미움과 분함이 가시질 않아요. 세상 뜨신 분께
더 이상 뭘 어쩌라고 하지도 못하는데. 나도 진심으로 엄마가 재혼해서 잘 살길 바랬고 나도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내 진심은 못 알아주고 그렇게 날 미워했을까? 왜 우리 엄마는 딸인 내게 그래야만 했을까요? 라며 오열하는데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아파서 그녀의 괴로운 마음이 전해져서 저도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밤새 술잔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괴로움을 토로하며 위로했고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와 마음이 통할수록 친구가 아닌 그 이상의 사이가 되고 싶기도 했지만 그녀도 제게 진심을 털어놨으니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홀가분한 여행을 마친 후 우리는 서울역에서 헤어졌고 저는 그녀의 연락처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만 의외로 거절당했어요. 나중에 인연이 되면 또 만나자며 그 말만 남긴 채 가버렸습니다. 대신 저는 사진을 전해주느라 톡 친구가 되어 있어 톡으로나마 그녀와 끈을 남겨둔 상태였어요. 저는 찍었던 사진 파일을 모두 전송해 주었고 그녀는 이후로 톡을 보질 않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오자 아버지가 한층 밝아진 제 얼굴을 보며 좋은 일이 생겼냐고 물었고 저는 여행지에서 좋은 친구와 동행했다고 사진을 아버지께 보여주었습니다. 제게 친구가 생겼다 하니 기뻐하시며 아버지는 사진을 차근차근 보시다가 곧 얼굴이 사색이 되시며 휴대폰을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이 여자가 너와 동행을 했다고? 아무리 봐도 옛날 그 여자와 똑같아 보이는데 세월이 있으니 여태 이렇게 젊진 않았을 테고 혹시 이 여자 이름이 뭔지 기억나니? 내가 짚히는 게 있어서 그런데 한지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진 않았어? 라며 말씀하시는데 저는 새하얗게 질린 아버지를 보며 이 여자 한지수 맞다고 저보다 6살 많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이 사람을 대체 어떻게 아시냐고 놀란 눈으로 되물었죠. 아버지는 착잡한 얼굴을 하더니만 깊이 한숨을 쉬시며 입을 여시더라고요. 참 징하도록 지 엄마를 빼다 박았네. 너 전혀 기억이 없니? 재혼하기 전 그 여자와 한 집에서 살 때 그 아이가 중간에 와서 우리 집에서 잠시 살았었는데 하긴 그때 네 나이가 4살이니 전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네 형은 아마 기억할 거다. 그 애랑 비슷한 또래였으니 지수가 동생 생겼다고 기뻐하면서 널 그 작은 몸으로 업어주고 안아주고 했어. 어렸을 적 네가 말했던 따뜻한 품으로 안아줬던 사람이 바로 그 애였을 거다. 표면적으로는 자식들 때문에 재혼이 깨졌다고 했지만 그 여자와 나는 다른 걸로도 많이 부딪혀서 헤어진 거였어. 그 사람이랑 재혼이 어그러졌을 때 제일 슬퍼했던 것도 그 아이여서 내가 그 아이한테 참 많이 미안했단다. 아직도 그 큰 눈망울에 눈물이 맺힌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 저는 아버지의 묵묵한 말씀을 듣고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떠오르며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먹먹해졌습니다. 설마 그럼 일부러 날 알고 쫓아와서 곁에서 맴돌았던 건가 싶었죠. 다시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유일한 연락 통로인 톡에다가 모든 것을 아버지한테 다 들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만나서 여행지의 마지막 날처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 애원했습니다. 그 연락은 읽었는지 확인을 했지만 아무 답변을 주진 않았어요. 제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그녀가 도와주었듯 그녀의 마음 문도 제가 열고 싶었습니다. 하루하루 일기를 쓰듯 그녀에게 사진도 보내고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보냈어요. 운명의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사실은 날 지켜줬던 한 가족이 될 뻔했던 누나였다는 게 가슴에서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소식 없는 그녀를 참지 못하고 저는 사설 업체를 통해 사람을 시켜 그녀를 찾도록 하게 했어요. 사람 찾는 전문가들답게
생각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집 주소와 연락처까지 알아내 제게 전해주는데 당장 가봐야만 했죠. 막상 찾으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실상 멀지 않은 곳에 그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집을 찾았을 때 무척이나 떨리더라고요. 저라는 것을 알면 문을 안 열어줄까 싶어 초인종을 누르고는 등기 우편물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하자 문이 곧 열리며 그녀가 어렵사리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지수씨 맞죠? 철진 씨가 여긴 어떻게? 하며 화들짝 얼굴을 감추기에 급급한데 아름다웠던 웨이브진 머리카락 대신 삭발한 상태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화장을 지운 그녀의 모습은 무척이나 야이고 초췌해 보였으며 여행지에서 봤던 짙은 화장의 아름다운 그녀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되질 않았습니다. 사이에 무척 살이 빠져 있어 안쓰럽기까지 했죠. 그렇지만 따뜻한 그 눈빛만큼은 그녀가 맞았습니다. 그녀가 당황할까 싶어 애써 무덤덤하게 미소를 띄우고는 사온 케이크를 내밀고 생전 처음으로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죠. 당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 좀 들어가게 해주면 안 돼요? 그녀는 애써 찾아온 저를 내쫓지 않고 집 안으로 맞아들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다며 찬물 한 잔을 대접하는 그녀의 표정이 무척이나 슬퍼 보였습니다. 사실 엄마의 병이 제게 유전이 되었는지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내 젊은 모습에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떠난 길에 철진 씨를 만난 것이었어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철진 씨가 어릴 적 내 품 안에 잠들었던 귀여운 동생이라는 것을. 내가 엄마보다 더 미련이 남았는지 계속 당신들 곁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아파할 땐 나도 아팠고 당신이 기뻐할 땐 나도 기뻐했어요. 멀리서나마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몹쓸 병이 절 찾아왔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은 감추고 싶었는데 그래도 당신 얼굴을 보니까 좋네요. 라고 힘없이 얘기하는 그녀를 전 단숨에 안아주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작고 야윈 몸을 안고 눈물을 흘렸는데 결코 그건 동정심에서 비롯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누나가 날 안아주듯 이제는 내가 누나를 지켜줄 차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그날로 오피스텔에서 그녀를 저희 집으로 데려와 아버지 앞에 소개했어요. 아버지는 묵묵하게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미안하고 면목 없다라는 말씀을 끝없이 했습니다.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고 이제는 제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뜻을 그렇게 밝혔어요. 그녀에 대해서 여자로서 알아보고 싶다고요. 그녀도 제게 특별한 감정을 느낀 건지 옛 그리움에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맘을 받아들인 것만 보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이후에도 그녀의 원활한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십시일반으로 노력했고 우리 부자의 노력이 통했는지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이에 많은 추억들도 대화들도 오가며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이좋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싱글인 형도 절 부러워하며 우리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찬사를 보냈죠. 절 무시했던 그 잘난 형이 말이죠. 드디어 그녀는 긴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고 저는 앞으로 예쁜 사랑을 하며 그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6살 연상의 그녀지만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게 절 항상 위해주고 존중해줘요. 저 역시 그녀를 존중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있네요. 이렇게 우리는 곧 부부가 될 날을 앞두며 예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꿈꾸던 영화 같은 사랑,
특별한 운명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제 운명에 감사하고요. 그 상대가 한지수라는 여자임에 또 한 번 감사하네요. 아버지가 못 이룬 사랑, 제가 그 사랑을 이루렵니다. 그녀가 곁에 있는 한 전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네요. 여러분들도 현재 곁에 있는 분들과 행복하고 변치 않는 멋진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